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통일신라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야. 통일신라, 시대의 이제 불교 모습을 보기 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불교의 모습과 시대 가제가 뭐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 불교의 모습 좀 볼까요? 불교의 모습. 불교의 모습은 크게 단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류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불교가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상당히 조금 발전하게 돼. 그 다음에 발전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불교가 어떻게 됐다? 상당히 좀 발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대적 가제, 즉 이런 시대적 가제는 누구에 대한 시대적 가제냐면 통일신라가 안고 있는 시대적 가제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럼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가야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민족 융합. 그 다음에 불교 내부적으로 보면 불교를 어떻게 하면 더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과제.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신라가 단가의 교류를 통해서 불교가 발전한다고 했는데, 장점은 불교가 발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보면 불교의 종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돼. 이런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즉,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불교 내적으로 보면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는 거고, 이런 시대적 과제를 불교는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겠지. 자, 해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오녀와 의상이 나오는데, 우선 오녀부터 봅시다. 오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녀와 의상은 거기 해골물을 마시면서 이제 당나라로 가는 길에 해골물을 마시는 일화가 유명하잖아. 그 해골물을 통해서 오녀는 다시 신라로 들어가게 되고, 의상은 당나라로 가서 이제 뭐합니까? 불교를 배우고 와서 이제 신라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 오녀 같은 경우는 육두품 출신이야. 육두품 출신. 그래서 출신 자체는 유튜브 출신이고, 그다음에 뭘 주장하냐면 밑에서부터의 통합을 주장해. 지금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한 시대적 과제에서 민족 통합을 얘기했잖아. 그 민족 통합에서 밑으로부터, 즉 백성으로부터 이게 위로 올라가는, 왕과 귀족으로 올라가는 그 통합을 주장하게 되지. 오늘 사상을 보면 크게 일심 사상이 있어.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야.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일심 사상. 두 번째는 화쟁 사상. 즉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거야. 크게 그 당시 시대적 과제가 민족을 융합해야 된다. 그다음에 종파 간의 대립을 완화해야 된다. 즉 소위 말하는 이런 갈등, 이 갈등 관계를 원효는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 즉 뭐냐면 화쟁, 종파 간의 너희 싸우지 마. 우리가 흔히 싸우는 이유는 너가 틀렸다고 해서 싸우는 거잖아. 근데 원효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너가 틀린이 아니라 우리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화쟁은 우리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야. 인정하자. 그래서 뭘 찾자? 공통점을 찾자. 이런 게 화쟁 사상이고, 그럼 그 공통점은 뭐냐? 우리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한 한 마음, 즉 잘 살고자 하는 한 마음, 즉 일심 사상, 이 두 개로 정리하는 거지. 즉 이 갈등을 화쟁과 일심 사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해. 이걸 통해서 오늘은 종파 간의 대립을 완화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미타 신앙이 있어. 일반 백성들이 왜 불교를 믿지 않지? 그 이유는 불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녀는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남이아물탑을 간세음보살만 외우면 불교, 즉 극락왕생할 수 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남이아물탑을 간세음보살.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이런 아미타 신앙이 유행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지. 그러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지. 그래서 원효는 이런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통해서 종파 간의 대립을 완화했고, 이런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하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두 번째 의상으로 갈까? 의상은 원효와 다르게 진고 출신이야. 조금 뭐가 좀 레벨이 좀 다른 애야.
의상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통합을 주장해. 즉, 지배층부터 시작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의상은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 뭘 만드냐면, 이걸 만들어. 화엄사상을 만들어. 그래서 모든 만물은 대립적 존재가 아니라, 즉, 민족과 그 다음에 종파 내부 간의 그런 갈등, 이 갈등이 뭡니까? 다 대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포용하는 관계다. 라고 하는 하음사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원효의 일심사상과 화진사상과 좀 비슷하긴 해. 그러니까 의도는 비슷하게 하는 거야. 의도는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지. 그 하음사상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일직다 다직일이 있어.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다. 뭐가 중요할까? 즉 우리 뭐다? 하나다. 하나. 누구에 대한 하나다. 이 하나가 누구냐면 결국 왕을 의미하는 거야. 왕.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왕이 곧 전체요, 전체가 곧 왕이라는 거죠. 즉 왕을 중심으로 우리 뭐하자?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런 화합사를 통해서 의상은 백성과 지배층 간의 화합을 꾀하게 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사회통합과 왕권 강화를 이루게 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어때? 의상이 너무 좋은 거야. 의상이. 그래서 의상은 그 당시 신라 시대에 그런 많은 사찰들을 세우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어디 놀러 갔을 때 특히 좀 오래돼 보여 사찰이. 그럼 대부분 다 누가 만든 거야? 의상이 만들었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해추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추는 인도에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여행기를 써. 왜 인도에 가냐면 인도가 이제 불교의 시작점이잖아, 시작점. 근데 불교에 가서 인도에 있는 5개의 나라를 돌아보고 와서 쓴 여행기를 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그래. 갈왕, 오에, 오는 5개. 그 다음에 천축은 그 다시 인도를 얘기해. 그래서 5개의 천축국의 나라를 갔다 와서 쓴 기행문. 이거를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신라 하대가 되면 이제 선종이라는 게 유행하게 돼, 선종이라는 게 유행하게 되면서 지방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승탑이 유행하게 된다. 선종과 교종,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어쨌든 선종이라는 개인 수양을 중요시하는 선종이 유행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발해 같은 경우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가 발전하게 되고 간음신앙 등이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라 하대의 모습.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불교 종파들이 나오게 돼. 그럼 이 불교 종파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길까? 신라 하대 이제 고려시대가 넘어오면 이 불교 종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 정리해주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진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때 교종과 선종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이거 봅시다. 이제 문화사 쪽으로 갑시다. 문화사. 자,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에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건축, 탑, 불상, 범종, 그 다음에 석조물, 그다음에 목판, 인쇄술, 그 다음에 고분, 이런 식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통일신라 시대 때 건축, 유명한 거 있죠? 불국사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경주 동궁이라든가, 월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경성이라든가, 상경성이 있는데, 여기 있어. 상경성은 어디냐면 백제의 수도 왕성이야. 왕성. 상경성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돼 계획적으로 만든 성이야. 이 계획적으로 만든 성이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냐면 당의 장항성에서 갖고 간 거야. 당의 장항성의 영향을 받아서 상경성을 만들었지. 그 다음에 온돌양식. 온돌양식 같은 경우는 고구려 양식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발해는 고구려에 계승한 나라. 그러면서 고구려의 문화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어. 그 다음에 탑으로 좀 가까이 탑은 대표적으로 가문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불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석가탑, 다보탑. 그 다음에 하엄사 사사자 3층 석탑. 특이하지? 4개의 사자가 떠받들고 있지. 뭐를? 석탑을. 불교에서는 사자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사자가 떠받들고 있는 탑.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석가탑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 나중에 가장 오래된 모판 인쇄술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무구 정강대 다란의 경이 이 석가탑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전형적인 탑들, 이런 가모사지 삼층석탑, 석가탑, 그 다음에 삼층석탑,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탑들이 되는 거예요. 발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발해 영광탑들이 있어. 영광탑. 영광탑은 특징이 뭐냐면, 좀 정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정각. 지금 뭐, 정각이라는 건 뭐냐면, 지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지, 집은. 실제로 여기 올라갈 수도 있어. 실제로. 그 다음에 벽돌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런 벽돌 모양과 정각 모양, 이거는 중구의 영향을 좀 받은 거야. 중구의 영향. 그 다음에, 근데 이 탑이, 발해의 탑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 무덤. 즉, 발해는 특이하게 무덤 위에 탑을 만들어. 좀 특이한 게 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정예공주묘라든가, 정효공주묘라든가, 다 위에 탑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 네, 불상. 불상 같은 경우는, 신라 같은 경우는 석구랑 보종불과 보살상. 대표적이지, 석구랑.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이불병자상이라고 있어. 이불. 두 개의 불이 병자, 같이 앉아있다. 그래서 이불병자상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했다고 해. 네, 범종으로 갈까요, 범종? 범종은 큰 종을 얘기해. 큰 종. 대표적으로 상호사 동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레 종으로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이 있지. 상호사 동종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야. 725년에 만들었지. 그 다음에 성덕대왕은 해공왕 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석조물 같은 경우는 불구사 석등이라든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고, 이렇게 불구사 석등, 그 다음에 법주의 쌍사자 석등, 마찬가지 사자가 석등을 떠받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발해 석등. 근데 이게 발해 석등이 되게 커. 사람이 한 이 정도, 사람이 한 이 정도 정도 더. 야, 이 정도. 잘 안 보이나? 예. 사람이 한 이 정도 돼. 이 정도. 상당히 크지. 대략 한 6m 정도가 넘으니까. 그 다음에 목판 인쇄술로는 무구정광대 다라의 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고분으로 갈까요, 고분? 고분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신라는 뭘로 바뀌는 거야? 돌무지 덜련무덤에서 구시 돌방무덤으로 바뀌지. 이 구시 돌방무덤이 다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고분이 만들어지게 돼. 이 고분의 특징은, 이건 원상학릉인데, 이 고분의 특징은 무덤 주위에 둘레돌, 이렇게 돌이 둘러쳐 있잖아? 둘레돌이 있고, 이 둘레돌에 12지지상이 조각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의 능과 비슷한 형태가 이 시대부터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의 묘가 있는데, 정예공주묘가 있고, 정효공주묘가 있어. 둘 다 누구의 자식이냐면, 발해 문왕의 자식들이야. 근데 특이한 건 이 정효공주가 첫째 딸이고 정효공주가 셋째 딸인데, 먼저 이 사람이 먼저 죽었겠죠. 그래서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게 구시 돌방 무덤인데, 이게 뭐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무덤이야. 그래서 정예공주면은 고구려를 계승한 구시 돌방 무덤을 띠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여기 모주름 양식이 나오지. 근데 셋째 딸이었던 정예공주모는 뭐가 있냐면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지. 당나라의 영향. 그래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무덤 양식이 형식도 다르지만 어디를 계승하냐에 따라 계승한 나라도 좀 달라. 첫째 딸이었던 정예공주면은 고구려에 계승한 무덤, 구시 돌방 무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정예공주모는 당나라에 계승한 벽돌 무덤을 만들었고, 이건 아마 아까쯤에도 나왔지만 발해 문왕 때부터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당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나오게 되는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